자, 이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은 똑띠 들으세요. 똑띠. 알겠죠? 자, 첫 번째 기후 변화인데 기후는 뭐냐면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조건이 이거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자, 기후 변화의 원인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기후변화의 원인은 첫 번째 지구의 내적 원인. 내적 원인과 그 다음에 지구의 외적 원인으로 구분을 한다. 됐죠? 그래서 내적 원인은 뭐고 외적 원인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구의 내적 원인인데 지구 내부에서 지구 자체에서 생기는 원인 때문에 지구에 기후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지구 내적 원인으로는 화산 분출로 인한 대기 투과율 변화겠죠. 자,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로 대기 투과율은 뭘로 설명하냐면 화산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화산재가 하늘에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으면 자, 일단 햇빛이 들어올 때 투과율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온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면 우린 기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화산재가 이렇게 하늘에 막 있으면 여기에 기온이 낮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화산 분출로 인한 대기 투과율 변화. 자, 그 다음에 지표면 변화로 인한 반사율 변화. 자, 지표면 변화가 뭐냐면 주로 이거는 우리가 뭐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나무가 다 벌목 작업해서 나무가 없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빙하가 있을 수도 있고 빙하가 녹을 수도 있는데 자, 빙하가 있으면 반사율이 높아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맨땅하고 숲이 있을 때 반사율은 맨땅이 더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륙 분포의 변화로 해류라고 하는데 해류는 우리 이따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해류, 바닷물의 흐름이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기 중 CO2 농도가 변한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변한다.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원인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외적 원인인데 지구 외적 원인은 다른 말로 천문학적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솔직히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이 자전축이 몇 도가 기울어져 있냐면 66.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전 궤도에 대해서. 알겠죠? 뭐 직각에 대해서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공전 궤도에 대해서는 66.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자, 이 기울어짐이 크면 계절 변화가 크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으면 계절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 기울어짐이 크면 계절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뭐 21.5도에서 뭐 23.5도 이 정도로 계속 기울기가 바뀌고 있다고 해. 어떤 주기로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무슨 현상이라고 표현하냐면 세차 현상 이렇게 세차 현상. 지구과학에 가면 세차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세차 현상보다는 세차 운동으로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세차 운동.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1.5도와 23.5도는 세로 수직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전축 기울기가 변화하면서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의 공전 궤도 모양의 변화인데 자, 우리 공전 궤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태양을 그리면 태양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한 이쯤에 이렇게 있거든. 딱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구가 여기에 딱 있다가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지구의 하지라고 표현해. 여름, 더울 때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태양이 좀 가까이 있을 때 이때가 동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거든요. 근데 자, 이게 나중에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궤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궤도가 바뀌게 되면 만약에 지금 여름인데 태양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겨울인데 태양과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자전축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전 궤도의 모양도 바뀌게 되면 태양과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지고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의 변화. 그래서 자전축 기울기 방향의 변화인데 지금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북반구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북반구거든. 북반구 기준으로 하지인데 나중에 자전축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자전축이 이렇게 생겨.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겨울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태양과 멀어지게 되겠지. 겨울인데. 그리고 이때 이렇게 자전축이 반대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여름이 돼. 그러면 지금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되고 지금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나타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조금 자세히 하게 하면 자, 이렇게 왜 안 그래? 그려져.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죠? 자, 여기가 이제 적도 지방이거든? 적도를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어떠냐면 계절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요렇게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여기가 적도 지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어.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 상태는 북반구에 언제냐면 여름 상태가 됩니다. 북반구의 여름인데 지금은 이 북반구의 여름이 태양과 꽤 멀리 우리 자,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태양이 딱 중심에 있지 않고 태양이 한 이쯤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과 가장 먼 지점이 뭐냐면 원일점이라고 얘기해. 원일점. 뭐 몰라도 상관없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태양과 가까워질 때가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여름에 이 상태에 존재를 해. 알겠죠? 자, 근데 나중에 지구 자전축이 반대로 갑니다. 지구 자전축이 반대로 가면 이렇게 있는데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적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고 같은 위치인데도 반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자,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가 여기야. 자,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과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겨울이 되거든. 얘가 겨울이 되는데 이제 태양과 먼 지점에서 원일점에서 겨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겨울이 지금 겨울은 근일점에 있는 겨울이야.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해도 겨울이 조금 따뜻한 겨울인데 원일점에 돼버리면 겨울이 어떤 겨울이 되냐면 더 추운 겨울이 되고 여름은 반대로 여름의 위치가 이렇게 자전축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떤 여름? 더 더운 여름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자전축이 반대로 돼버리면 이렇게 돼서 여름이 이렇게 되는데 자, 북반구 기준으로 더 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반대로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봐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게요. 현재 자, 두 개의 모양으로 정리를 해줄게. 자, 여기에 지구 공전 궤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자, 현재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돼서 자, 지구가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어. 자,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하지라고 얘기해. 하지.
자, 그리고 여기가 동지가 됩니다. 동지. 됐나요? 자, 근데 자전축이 이제 반대로 가. 자, 반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여기가 하지가 되고 여기가 동지가 되는데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 좀 많이 더운 날이고 동지는 낮이 가장 짧은 날, 그렇게 해서 많이 추운 날인데 자, 지금은 태양과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가장 더운 날이지만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덜 더운 여름이고 자, 그 다음에 동지는 좀 따뜻한 겨울이겠죠. 근데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은 동지인데도 태양과 지금 먼 상태고 하지인데도 태양과 가까운 상태라니까 좀 더 추운 겨울에 더 더운 여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구 기후의 변화가 지구의 외적 요인으로 생긴다. 지구 자전축, 지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구의 내적 요인이 아니라 천문학적 원인은 지구의 외적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변화냐면 태양 활동 변화. 자, 태양은 우리한테 무수히 많은 에너지를 주니까 태양 활동이 약해지면 그만큼 오는 에너지가 작아질 거고 태양 활동이 세지면 오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아지겠죠. 태양 활동은 흑점수가 많아질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과거의 기후는 어땠을까를 연구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자, 과거에는 어떤 기후를 가졌는가 했을 때 뭘로 주로 연구하냐면 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 연구를 한대. 자, 나이테는 어떤 상태냐면 기온이나 강수량 등에 따라 나무의 뭐가 달라지냐면 생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달라진다. 뭐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빨라서 나이테 간격이 넓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테 간격이 좁다. 그러면 얘가 기온이 낮거나 강수량이 별로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이테 면적이 넓으면 기온이 높거나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다음에 빙하 코어 연구인데 자, 빙하 코어가 뭐냐면 빙하가 형성되면서 빙하가 이렇게 쌓이면서 그 얼음 속 있지. 그 얼음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 공기 방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빙하를 뭐 빙하가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빙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관을 뚫는다고. 이렇게 관을 뚫어서 자, 여기에 긴 기둥 모양 있죠. 자, 이 기둥을 이렇게 빙하를 뚫어서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파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얼음 속에 뭐를 성분을 조사하냐면 빙하 속 공기방울 성분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빙하 코어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현재가 아니라 이 빙하가 만들어졌을 때 과거의 대기에 성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대기 성분에 뭐 이산화탄소가 많나, 뭐 질소가 많나, 산소가 많나 이렇게 대기 성분이 들어있음으로써 기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연구하는 방법으로 뭐를 연구하냐면 화석을 연구합니다. 화석은 해적 바닷속의 퇴적물이나 아니면은 퇴적암 속에 누가 살고 있죠? 과거 생물이 살고 있죠. 살고 있다 하면 좀 그렇다 맞지? 살았던 생물의 뭐가?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번성했던 생물의 종을 연구를 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물이 뭐 예를 들어 산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바다에 살잖아. 맞지? 조개도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사는데 그런 어떤 지금 살고 있는 생물을 기준으로 해서 화석을 연구하면 과거에 뭐를 알 수 있다.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은 나무의 나이테 연구, 그리고 빙하 코어 연구, 그리고 화석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내적 원인은 위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외적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과거의 기후변화인데, 자, 지질시대 동안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후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따뜻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후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뭐 하는 추세이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후변화를 봤을 때는 옛날에 온난할 때도 있었고 한랭할 때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계속 기후변화를 연구하니까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보다 온실 효과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 온난화는 안 좋을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밑에 40만 년 동안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온도가 따뜻했다. 이건 평균 기온이야. 차가웠다가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이걸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1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최근에 돼서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기상과 기후인데 기상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날씨야, 날씨. 그래서 어떤 지역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량, 바람과 같은 대기의 상태. 자, 이거를 우리는 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상이라고 얘기하고 기후는 어떤 지역에 매일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 기의 상태를 우린 기후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B로 내려갈게요. 지구 온난화인데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 뭐의 양이 증가하냐면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해요. 양이 증가하여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실기체가 뭐냐 했을 때 온실기체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자, 암기해야 돼. 온실기체는 뭐를 잘 흡수하냐면 지구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에너지를 잘 흡수해. 잘 흡수하여 뭐를 일으키는 기체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는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온실기체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있어. 누구? 수증기. 자, 그 다음에 많이 알다시피 이산화탄소. 있죠?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소방구. 알겠죠? 메테인. 자, 이것도 온실기체입니다. 자, 그리고 오존. 자, 그리고 일산화 이질소. 자, N2O. 됐죠? 일산화 이질소. 자, 그 다음에 클로로플루오린 플루오르탄소. 자, 얘는 CFC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거는 그냥 이게 클로로고 그 다음에 얘가 플루오로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탄소입니다. 탄소가 카본이죠, 카본. 자, 그래서 CF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요런 것들이 온실기체다. 온실기체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자, 여기에서 왜 맨날 온실기체를 CO2 얘기하냐면 CO2가 얘네들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것들 있지. 이거에 비해서 가장 대기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자, 다행히 O2나 N2 있지. 우리 원래 순서가 N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CO2 순서인데 대기 중에 얘가 4등이란 말이야. 알겠지? 나머지 기타 등등인데 기타 등등 얘들은 아주 미미해서 별로 그렇게 온실 기체이긴 하지만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큰 기체는 아닌데 이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자,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으로는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뭐를 많이 사용했냐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이를 만든다든지 뭔가 나무를 가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예전에 웅성하게 자라왔던 지나친 산림을 벌채합니다. 벌채. 자,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과도한 가축을 사육을 함으로써 대기 중에 뭐가 증가하냐면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합니다. 알겠죠?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진다. 근데 그 중에서 주요한 원인으로는 이거야. 뭐의 사용?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의 뭐의 증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지나친 산림 벌채, 과도한 가축 사육.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가이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인데 현재 보면 CO2의 농도가 산업화 이후 186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의 평균 값을 보면은 지금 이걸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기온 편차를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리고 30년 동안 평균을 보게 되면 여기 평균이죠. 맞죠? 자, 이렇게 평균이 있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다.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기온은 대체로 뭐 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자, 그리고 대기 중 평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뭐 한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온실 효과라고 돼 있는데 옆에 보면 대기 중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누구 복사 에너지? 태양이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이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를 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만약에 온실 기체가 없었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겠죠. 자, 근데 얘를 누가 흡수하냐면 온실 기체가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흡수한 다음에 지표로 재방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오던 태양 복사 에너지랑 온실 기체가 방출하는 온실 기체 방출하는 에너지 때문에 지표면의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온실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점점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온난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를 조금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실 효과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하는 것을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온실 기체가 많아짐으로써 이런 현상이 점점 강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근데 지금은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대.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끄였는데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대책인데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빙하가 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빙하가 녹고 있는 걸 빙하의 융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가 더워지면 바닷물이 열을 받아서 부피가 커져. 그래서 해수의 열팽창으로 얘들 두 개의 원인으로 뭐가 상승되냐면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이 돼. 자,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되겠죠? 그러면 해안가에 지대가 낮은 지역 있죠? 저지대, 그 지대가 바닷물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침수가 돼. 그리고 상대적으로 육지 면적은 줄어들게 돼.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빙하의 융해, 해수의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해안 저지대가 침수가 일어나고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자꾸 더워지면 더운데 적응한 생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우리 주로 먹는 벼나 아니면 밀 이런 거 있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추웠다가 따뜻하고 우리나라 쌀 잘 자라잖아. 맞지? 자, 어느 정도 온도가 좀 차가워져야 되는데 자꾸 더워지면은 쌀이나 주로 우리가 먹는 곡물들이 잘 자라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생활 공간의 감소는 물론이고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벼나 밀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옥수수나 뭐 이런 것만 거의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처럼 이제 옥수수를 먹어야 될 수도 있어. 미국의 애들은 거의 다 미국의 그 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들은 옥수수 많이 먹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씩 느끼는 이변 현상이 있죠. 맞죠? 미국 같은 데서 갑자기 여름에 눈이 오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 그래서 기상 이변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생물이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전반적으로 더워지니까 더운데 적응한 생물이 살아가다 보니까 추운데 사는 생물들이 자꾸 멸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러면 대책으로는 온실기체의 인위적인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자. 화석 연료가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같은 걸 개발을 하고 국가 간 협력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 협력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협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끼리 이렇게 하자. 근데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선진국 위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다 발전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얘들은 개발이 다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렇게 화석연료 사용해서 막 생산하는 그런 데인데 자꾸 쓰지 마라 하니까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미비한데, 어쨌든 선진국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자, 협약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자 이런 개념이니까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약간 부작용도 있겠죠, 맞죠? 자, 여기 협약은 학교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도 그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넘어가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협약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은 협약 말고도 다양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연도까지는 상관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학교에서 필기한 게 뭔지를 암기를 해주세요. 필기를 해서 그 필기한 내용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6가지 협약이 나오진 않고 한 2개 내지 3개 협약을 선생님께서 적어주실 거야. 그러면 그 협약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됐죠? 그 중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UN 기후협약 이런 것들은 기후에 관한 협약이죠. 맞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기후가 계속 온난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키자. 이런 것들이 UN 기후협약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내려가서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반도의 기후 변화 경향성은 1850년 이후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은 자 지구 전체에 비해서, 이거 객관식으로 많이 나와, 전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해서 우리가 더 심하다는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의 상승이 지구의 상승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기체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게 빨리 이루어진 나라잖아, 맞지?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됐죠? 자, 지금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편차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보라색이 지구 전체야. 자, 근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까만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적으로 기온 편차가 2000년도 때 되니까 지금 2020년이죠.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대기 중 온실기체인데 이산화탄소, 요즘에는 뭐도 많이 부각되고 있냐면 메테인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많이 사육하다 보니까 메테인의 발생량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얘는 화석 연료 때문이고, 얘는 가축 사육 때문에 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현상 때문에 지구에 뭐가 오고 있다? 온난화가 오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최근과 같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환경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과나 한라봉 같은 조금 따뜻한 지역에 사는 재배지나 난류성 어종의 서식지가 북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지금
그 대구잖아. 그죠?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보통 이 근처에서 사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그다음 제주도 이런 데서 한라봉이 재배가 되잖아. 그래서 이런 따뜻한 지역에 사는 건데 이제 위쪽도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북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류성 어종 따뜻한 지역에 사는 그 어류나 이런 바다 생물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계절 길이 변화인데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 짧아진다. 너무 슬프다 맞죠? 자, 겨울이 짧아지는 건 괜찮은데 여름 길어지면 못 살 것 같은데 아마 40도씩 막 이렇게 넘어가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봄꽃 개화 시기 변화인데 벚꽃이나 개나리 등의 봄꽃의 개화 시기가 원래 한 3월 말 4월 이렇게 개화 시기인데 점점 빨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여 아닌가 이 노래 아닌가 뭐 벚꽃 엔딩 맞지? 그대여 맞지? 자,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문으로 봤습니다. 알겠죠? 너네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네. 내년 코로나는 아니고 내년에 봄에는 마스크 없이 봄꽃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열대 기후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21세기 말에는 아열대 기후가 산지를 제외한 산은 산이죠. 맞죠? 산지는 산인데 산지를 제외한 남부 지방이 우리 원래는 온대 기후였어. 온대. 근데 아열대 기후, 열대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온대보다는 더운 기후를 아열대 기후를 하는데 산지를 제외한 남부 지방,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구를 포함해서 2071년에서 2100년에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열대 기후 거의 뭐 동남아 기후처럼 이렇게 바뀌겠죠. 맞죠? 그리고 현재 1971년에 자,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자, 요 지역 아래로는 전부 다 아열대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역. 부산은 아열대 기후인가 봐. 그죠? 근데 대구가 더 더운데. 신기하네. 맞지?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인데 자, 대기 대순환은 크고 작은 여러 규모의 대기 순환 중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순환. 자, 이거를 대기 대순환이라고 얘기해. 지구 전체 규모로. 자, 왜 대기 대순환이 생기냐면 위도가 뭔지는 알지? 자, 위도는 이렇게 우리 지구가 있으면 이 가로선을 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뭐가 일어나냐면 불균형.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뭐가 생긴다. 대기 대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발생 원인을 쓰시오라고 하면 안 쓰지 말고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과 지구의 자전 현상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생긴다. 자,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만 있으면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적도에서 극으로 동그라미가 일단 한 개만 생깁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해서 큰 동그라미가 한 개씩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생길 건데 자, 이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직접순환, 간접순환이라 해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페렐순환이 있어. 페렐순환이 무슨 순환이냐면 간접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간접순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는 직접순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경계로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지구 자전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의 순환이 생겨. 알겠죠? 그래서 지구 자전이 없으면 한 개의 순환이 생기는데, 지구 자전 때문에 몇 개의 순환이 생기냐면, 세 개의 순환이 생깁니다. 세 개. 됐죠? 자, 그 세 개의 순환인데, 우리 북반구, 남반구 대칭이니까 북반구만 기준으로 하고 남반구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도지방에서 자, 여기 적도지방에서 위도 30도까지의 순환. 자, 이 순환을 뭐라 부르냐면 헤들리 순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들리. 자, 적도에서 위도 30도. 자, 헤들리 순환인데 헷갈릴까봐 적도에서 위도 30도 헤들리 순환. 자, 앞 글자 따면 뭐가 되죠? 해적. 됐죠? 자, 헤들리 순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도에서 그 다음에 60도까지. 자, 여기에도 순환이 한 개 생깁니다. 자, 이 순환을 뭐라 부르냐면 페레 순환. 이렇게 얘기해. 페레 순환. 우리 헤들리와 페렐리 위치를 애들이 헷갈리니까 해적으로 외우면 밑에가 헤들리 순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리고 위도 60도에서 90도까지 요 순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순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순환. 외울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암기 쾅쾅 해봅시다. 자,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 뭐라고? 헤들리 순환. 위도 30에서 60도까지를 뭐라고? 페레 순환. 자, 그 다음에 60에서 90도까지를 무슨 순환? 극순환. 됐죠? 자, 왜 생긴다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발생은 적도 지방의 어떤 공기는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는 뭘 하냐면 상승을 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적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을 하여, 상승 보이죠? 자, 어디로 이동하냐면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고위도. 자, 그래서 상승해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극지방의 찬 공기는 하강하여. 자, 극지방의 찬 공기 보이죠? 자, 극지방의 찬 공기는 하강합니다. 하강. 알겠죠? 자, 여기에서도 자, 극지방의 찬 공기는 하강하여 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저위도로 움직이겠죠. 자, 저위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구 자전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야 돼. 근데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전향력이 생기면서 한 방향으로 돌지 못하고 폐회순환이라는 간접순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극순환에서 이렇게 하강한 공기는 위도 60도 부근에서 다시 상승해서 이렇게 되돌아오고 자, 요게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도 지방에서 고위도로 이동한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서 다시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하강한 공기는, 자,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에서 상승합니다. 60도에서 상승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 이해됐죠? 그래서 세 개의, 우리는 이걸 보고 순환세포, 이렇게 얘기해. 순환세포. 됐죠? 순환세포라 얘기하는데, 자, 이제 자세하게 합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위도 몇 도까지? 위도 30도까지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동하여 위도 몇 도에서? 30도에서 뭐 한다? 하강한다. 됐죠? 자, 근데 이 바람 때문에 지상 있죠, 지상. 그러니까 지상이니까 여기. 자, 이렇게 지상에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것도 지구 자전 때문에 휘게 됩니다. 지구 자전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슨 방향으로 휘게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휘게 되는데 자, 북반구 지상에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을 뭐라 부르냐면 무역풍이라고 얘기해. 무역풍. 자, 무역풍. 그래서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발생한다. 이거 다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깔로 구분할게요. 자, 페레순환. 자, 페레순환은 위도 몇 도에서? 30도에서 자, 위도 60도까지를 페레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도 30도에서는 뭘 하냐면 공기가 하강을 해. 위도 30도에서는 여기도 하강하고 여기도 하강합니다. 똑같습니다. 하강한 공기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고위도로 이동해. 이동해서 자, 그 다음에 극에서 저위도로 이동한 찬 공기랑 위도 몇 도에서 만나냐면 60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 됐죠? 자, 그리고 지상에서는 무슨 풍이 부냐면 편서풍이 불. 그래서 자, 지금 요걸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가 60도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극지방에서 온 공기랑 만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순환을 뭐라 부르냐면 페레순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페레순환 때문에 지표면에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 편서풍입니다. 그 다음에 함정으로 많이 내는데 편서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냐면 편성이 아니고 편서입니다. 편서풍. 자,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냐면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동에서 서 아니야.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편서풍 이렇게 얘기해. 됐죠? 여기 보면 북동무역풍 이렇게 돼 있는데 북동무역풍은 북동 쪽에서, 자, 우리가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으면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북동무역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극순환으로 갈게요. 자, 극순환은 위도 60도에서 어디까지냐면 극까지 부는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에서 뭐한 공기가, 하강한 공기가 저위도로 이동을 해. 자, 저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위도 몇 도에서 60도에서 상승한다. 지상에서는 무슨 풍이 불게 됐냐면 극동풍이 붑니다. 극동풍.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것도 알아놔야 돼. 어떤 걸 알아놔야 되냐면, 자, 적도지방 있지? 자, 적도지방에서는 상승해. 자, 그 다음에 30도 지방에서는 하강합니다. 하강. 자, 그 다음 다시 60도 지방 있지? 자, 여기에서는 상승해. 자,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다시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 됐죠? 그래서 적도 지방 기준으로 해서 30도 기준으로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상승을 하게 되면 저압대가 형성됩니다. 저압대, 저기압이야. 하강하게 되면 고압대가 형성돼. 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면 저압대고 하강하면 고압대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날씨가 흐리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고압대가 형성되면 비가 어떻게 되냐면 날씨가 맑고 비가 적게 온다. 위에도 다 똑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극동풍, 그 다음 편서풍, 그 다음에 무역풍 이런 거 외워주세요.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반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반구다 보니까 북반구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대기 대순환의 역할이 있는데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이렇게 순환이 있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운반해준다? 고위도로 운반해준다. 그죠? 여기는 다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어디가 상승하는지, 어디가 하강하는지, 어떤 순환세포 이름인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왜 생기냐 하면 지구는 뭐이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보다 똑같은 면적, 우리는 이걸 보고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어디가? 저위도가.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밑에 그림이 없죠? 자,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구형이란 말이야. 자, 구형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올 거잖아.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겠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오면 똑같은 면적에 받는 양이 이렇게 똑같은 면적,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여기는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크고 여기는 완전 지나가잖아. 맞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위도가 이제 에너지가 더 많이 받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적게 받아.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처럼 빨간색이 태양 복사 에너지야. 자, 그리고 파란색이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여기서 위도 0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만큼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위도 60도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안 되죠. 위도 60도. 여기는 위도 한 70도까지 되겠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죠. 이렇게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 개념이고, 방출.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는 에너지 개념이거든.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요 위치 있죠. 자 얘는 흡수하는 게 방출하는 것보다 더 높아서 저 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과잉이 일어납니다. 과잉. 됐죠? 자 근데 반대로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게 더 많으니까 에너지가 어떤 현상이 생긴다?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너지 불균형을 누가 해소해준다? 위에 우리 배웠죠? 뭐가 해소해준다? 대기, 대순환이 해소를 해준다. 됐죠? 자,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저위도는 무슨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뭐보다 더 크다? 지구 복사 에너지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에너지 과잉이 생기고 반대로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됐죠? 자, 이제 대기 대순환에 따른 기후인데 자,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적도 부근에는 무슨 기류가 발생하냐면 상승 기류가 발생해. 위도 30도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합니다. 다시 60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해. 됐죠? 자,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적도 부근에서는 저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저압대가 형성되면서 습한 기후,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비오자를 씁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이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밀림 같은 데가 적도 부근에서 생기는 습한 기후 날씨입니다. 자,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은 하강 기류가 발달하면서 고압대가 형성이 돼. 건조한 기후가 생깁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막이 많이 분포합니다. 예를 들어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사막의 이름이 사하라 사막이야. 많이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다시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저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대 저압대, 한대 전선대가 형성되는데 비가 많이 오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 대순환 때문에 우리 지상에서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 맞지? 여기에 화면이 안 보이니까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자, 지금 여기 암기 됐는지 본인이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 자, 요 바람 이름이 뭐라 했죠? 자, 요거 무슨 순환? 헤들리 순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이 무슨 순환? 페렐 순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이 무슨 순환? 극순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적도, 그 다음에 위도 30도, 그 다음에 위도 60도,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되게 되고 지상에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자, 바람의 모양과 방향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요렇게 자, 요렇게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무역풍.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부는 바람. 자, 요 바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편서풍.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요 무역풍과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극동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대칭으로 그리면 돼. 나머지 이름은 다 똑같은데 여기 무역풍의 이름만 여기가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여기는 남동무역풍 무역풍 이름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편서풍, 극동풍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표층 해류가 나와. 자, 표층 해류의 순환을 표층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생기냐 하면 금방 얘기했던 무역풍, 편서풍, 그 다음 극동풍 때문에 해수면에서 면 위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금방 뭐뭐뭐 있다 했지? 얘기해봐. 뭐뭐뭐 있다? 그렇지. 무역풍,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이런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표층 순환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표층 순환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발생 과정은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 어떤 방향이 있냐면 동서방향, 서에서 동, 동에서 서 방향에 뭐가 생기냐면 표층 해류가 생깁니다. 해류가 발생하고 이 동서방향으로 흐르던 표층 해류가 어디에 막히냐면 대륙의
막히면 뭐가 생기냐면 남북 방향에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흘러서 표층 순환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지금 보면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아이들 있지. 자, 이런 아이들 있지. 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표층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대륙이 있잖아. 그러면 대륙이 있으면 대륙에 막혀서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여기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대륙에 막혀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남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동서방향, 동과 서방향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북이죠. 북과 남방향에 이런 해류가 만나서 동그라미를 만들게 되죠.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층 순환. 알겠죠? 그러면 표층 순환은 왜 생기냐면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그 다음에 대륙에 막혀서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게 모여서 뭐를 형성한다? 표층 순환을 형성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무역풍대를 먼저 볼게요. 자, 무역풍대에서는 동에서 어디로 해류가 흐르냐면 서로 해류가 흐릅니다. 무역풍대. 자,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동에서 서로 해류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북적도 해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남적도 해류. 됐죠? 자, 여기도 요거야. 북적도 해류. 자, 여기도 북적도 해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적도 해류. 자, 얘도 남적도 해류야. 알겠죠? 그래서 무역풍대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 자, 우리는 이걸 해류라고 얘기하는데 무역풍에서 의해서 생기는 바닷물은 북적도 해류랑 무슨 해류가 있다? 남적도 해류. 됐죠? 자, 그 다음 편서풍이 조금 많은데 편서풍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 어떤 해류가 있냐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게. 요 해류. 자, 북태평양 해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자, 요겁니다. 북대서양 해류. 요 위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북대서양 해류.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요 해류 있죠? 엄청, 이거 다야.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남극순환 해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극순환 해류. 됐나요?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북태평양 해류. 해류.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있습니다. 북대서양 해류. 콧물이 난다. 자, 그 다음에 남극순환 해류. 어디에서 어디 방향이라고? 서에서 동방향이야. 알겠죠? 서에서 동방향.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에 막혀서 무슨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야. 알겠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어디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건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여기 보면 요 해류 보이죠? 자, 따뜻하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자, 요거. 저위도에서 고위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 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요? 자, 요거. 저위도에서 고위도. 자,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 자, 그 다음에 멕시코 만유. 여기에 만이라서 만류도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 오스트리아 레일리아 해류.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난류에 해당합니다. 난류.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차가운 물, 한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거냐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는 요 해류. 고위도에서 저위도. 자, 그 다음에 요 해류.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자, 이런 것들이 한류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표층순환이 하는 역할도 있겠죠. 표층순환의 역할은 똑같아. 대기대순환과 저위도의 어떤 에너지를,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운반한다? 고위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에너지의 뭐를 해소해준다? 불균형을 해소해준다. 해준다. 근데 우리는 콧물이 난다. 자, 우리는 이 순환을 다 조금 익히셔야 돼. 그래서 익혀야지 이제 시험 대비잖아, 맞지? 그래서 쌤들이 시험을 쉽게 내고 싶어 하지 않아. 이쪽 동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환의 이름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따로도 뭐의 영향을 받은 해류인지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열대 순환이라 해서 자 밑에 보면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발생한 해수의 순환인데 자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의 자 시작은 무역풍에 의해서 생깁니다. 나는 간단하게 쓸 테니까 여러분은 풀로 쓰세요. 자 북태평양 해류의 시작은 처음에 뭐냐면 북적도 해류. 또 해류.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륙에 막혀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쿠로시오 해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쿠로시오 해류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태평양 해류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대륙에 막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자, 얘는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층순환이라고 해요. 표층순환. 됐죠? 자, 북적도 해류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쿠로시오는 난류입니다.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입니다. 한류. 자, 요것도 다 기억을 해줘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북대서양 쪽으로 가볼까요? 자, 시작은 똑같아. 북적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에 막혀서 올라가게 되는데 멕시코. 자, 만류입니다. 알겠죠? 멕시코 만류. 자, 그 다음에 저쪽은 대서양이기 때문에 북대서양. 자, 그 다음에 카나리아. 자, 끝은 전부 다 키읔으로 끝난다. 맞지? 키읔. 됐나요? 자, 여기는 무역풍 영향이고 멕시코 만류는 뭐 때문이다? 뭐다? 난류입니다. 난류. 대륙에 막혀서 북대서양은 편서풍의 영향이고 카나리아는 한류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남태평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북태평양 바로 아래쪽에 대칭적인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해류가 있는데 자 남태평양 쪽으로 가볼게요. 남태평양은 똑같이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름이 남적도 해류로 바뀝니다. 남적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류가 있는데 요게 난류야. 알겠죠? 동오스트레일리아. 지금 내 배에서 꼬록꼬록 하는 소리 들리나요? 한 5번 했던 것 같은데. 들릴 수도 있겠다, 맞지? 내 배가 지금 그 마이크 바로 근처에 있거든. 들리면 이해해주세요. 이거 광고 아니다. 꼬록꼬록 하는 거야, 지금. 6시부터 찍어서 지금 1시간째 찍고 있는데 내가 코 좀 몇 번 풀고 있으면 1시간 반 정도 찍고 있는데 새벽 6시야. 저녁 6시 아니고 알겠죠?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다. 자, 사실은 밀려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고 얘는 나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남극순환 해류. 얘는 편서풍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페루 해류. 자, 얘는 한류입니다. 그리고 북반구와 반대로 얘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한다.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표층순환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해수의 순환, 공기도 순환하지만 바닷물도 하고 있다. 순환을 하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우리 사막화 엘니뇨 나왔는데 엘니뇨가 중요하죠. 엘니뇨. 됐죠? 자, 사막화는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막이 점차 넓어지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자연적 원인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기 대순환. 자, 어디가 사막이 많이 생기죠? 위도 어디 부근? 30도 부근에서 사막이 생깁니다.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이 적어서 사막이 생기게 되고, 자, 이건 자연적 원인이고, 인위적 원인으로는 과잉 경작, 과잉 방목, 무분별한 산림 벌채 등, 자, 이런 걸로 이제 사막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사막 지역과 사막화 지역은 사막은 이미 사막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로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부근, 중위도 부근에 분포하며 하강 기류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아서 사막 지역이 주로 30도. 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사막화 지역은 사막 주변에 분포하고 건조 지역이 확대되면서 넓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황색 지역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사막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사막화 지역이 자꾸 확대되다 보면 작물 수확량의 감소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황사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가 일어난다. 대책으로는 숲의 면적을 늘려주고 산림 벌채를 좀 최소화시키고 가축의 방목을 줄이기. 그 다음에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가축의 방목은 이렇게 얘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막화를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남았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해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다 맞지? 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현상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엘니뇨가 뭐냐면 동태평양이야. 자, 동태평양 기준으로 해서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우리 누구랑 비교하냐면 평상시랑 비교하는 거야. 평년보다 알겠죠? 높은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엘니뇨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반대로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라니냐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핵심만 할게요.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엘니뇨. 자, 그 다음에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 라니냐라고 하는데, 자,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할 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할 때 생겨. 알겠죠? 자, 요거는 일단 핵심적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발생 원인은 무역풍 있지. 대기 대순환. 한의 뭐가 생기냐면 변화로 생깁니다. 변화로 표층 해수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표층 해수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현상을 엘니뇨, 라니냐를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조금 잘리는데 평상시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동태평양. 자, 여기가 뭐다? 서태평양입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얘는 거의 무역풍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0도에서 30도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무역풍의 영향으로 적도 부근 따뜻한 해수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무역풍의 영향으로 자,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서쪽으로 이동한다. 서쪽으로. 됐죠?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1번.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심층의 찬 해수가 표면으로
많이 올라온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에 자,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바다 쪽 아래쪽에 심층에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오게 돼. 자, 여기 2번이야, 2번. 알겠죠? 그래서 2번. 됐나요? 자, 여기 동태평양 기후가 되고, 그러면 이 찬 해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표층 수온이 어떨까요? 표층 수온이 낮다. 자, 여기 동태평양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람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자, 이제 어떤 기류가 생기냐면, 여기에 공기가 없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무슨 기류가 생긴다?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3번, 하강 기류가 형성돼요. 맑고 건조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타로 자, 영양분이 풍부한 심층의 찬 해수가 올라와 어획량이 많다. 자, 요게 동태평양입니다. 알겠죠? 동태평양은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그러니까 해수가 이동해. 자, 해수가 이동하면 바닷속에 차가운 해수가 아래쪽에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자, 그러면서 영양분이 풍부한 심층의 찬 해수가 올라와 어획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공기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 얘가 무슨 기류가 생긴다? 하강 기류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자, 서태평양의 기후인데, 서태평양 한 번에 보이기 위해서 조금 작게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따뜻한 물이 왔잖아.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아. 공기가 가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표층 수온이 여기 보면 빨간색 보이죠? 맞죠? 자, 얘는 따뜻한 물이 오면서, 자, 표층 수온이 이렇게 높아서 공기가 가열된다. 자, 얘가 1번이에요. 알겠죠? 1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 형성되어 수증기 증발이 활발해져서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린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따뜻한 표층 수온이 높아서 공기가 가열되고 뭐가 생겨?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깁니다. 상승 기류. 자,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린다. 자, 이게 2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자, 근데 이제 엘니뇨제. 엘니뇨. 자, 엘니뇨인데, 자, 엘니뇨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가 됩니다. 자, 평상시보다 약화가 돼. 알겠죠? 그래서 원래 무역풍은 이렇게 불게 되는데 자, 평상시보다 약하게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약화되어서 따뜻한 해수가 오히려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쪽이었는데 여기는 동쪽으로 이동해.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지금 동쪽으로 움직이게 됐는데 얘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죠. 맞죠? 자, 이쪽으로 가고 있어. 여기는 원래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요거는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원래는 이까지 치고 가줘야 되는데 못 가고 약화되면서 오히려 동쪽으로 여기는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이야.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다가 왼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자, 왼쪽이랑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자, 얘는 무역풍이 약화되었어. 그래서 따뜻한 해류가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기류가 형성되냐면 얘랑 반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 형성이 되면서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여기 상승 기류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비가 오게 돼. 알겠죠? 그래서 강수량이 증가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뭐가 생길 수 있냐면 갑자기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 아까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차가운 해수가 얘가 사라져야지 올라올 수 있는데 얘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얘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찬 해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옆에 그림처럼 영양분이 풍부한 심층의 찬 해수가 올라와서 어획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약화되니까 어획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표층수온이 따뜻한 물이 와서 표층수온이 높아서 공기가 가열되는데 평상시보다 얘는 항상 평상시보다야 표층수온이 낮아진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승 기류였잖아. 근데 무슨 기류가 생긴다?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강수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건조해져. 그래서 가뭄이 생길 수 있고 건조한 날씨에는 뭐가 많이 발생되냐면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랑 비교해서 그림하고 매치만 좀 잘 시켜놓으면 돼.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라니냐인데 라니냐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어떻다? 강화됩니다. 되어서 해수가 서쪽으로 강하게 이동해. 됐죠? 자, 그래서 요게 무역풍 이렇게 평상시보다 더 세게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심층에, 그렇게 되면 심층의 찬 해수가 어떻게 된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됐죠? 자, 원래 평상시에 하강 기류가 형성되잖아. 근데 하강 기류가 강해집니다. 더 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비도 잘 안 오는데 강수량이 더 감소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심하게 날씨가 건조해져. 그래서 가뭄이 생긴다. 됐죠? 자, 그래서 뭐 반대 이렇게 가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서태평양도 마찬가지야. 서태평양도 이제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집니다. 더 뜨거운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알겠죠?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강해집니다. 강수량이 어떻게 된다고? 강수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홍수나 폭우, 비가 엄청 많이 오게 돼. 됐죠? 자, 이게 서태평양이고 가끔씩 뭐 이제 서태평양을 남아메리카 쪽,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이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이 남아메리카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자, 이쪽입니다. 이쪽. 자, 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무역풍 영향을 받는 이쪽이거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을 지금 적도지방 이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페루 쪽이고 여기가 동오스트레일리아 쪽이야. 알겠죠? 그래서 페루, 동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쪽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니까 그것만 좀 구분해서 해주면 돼.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무역풍 영향으로 얘 평상시만 잘 기억하면 돼. 무역풍 영향으로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동에서 서로 간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움직이고 바닷물이 움직이니까 차가운 해수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없으니까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얘는 공기가 일로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간다. 상승 기류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여기는 비가 적게 온다. 그리고 여기에 양분이 많은 아이가 올라오니까 어획량이 증가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엘니뇨입니다. 이게 더 심하면 뭐다? 라니냐예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 무역풍이 안 불어서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걸 엘니뇨. 자, 그 다음에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라니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